아까 이재명 후보 공약 나온 김에 어제 윤석열 후보는 또 사법개혁 공약 예, 내걸지 않았습니까? 전공 분야여서 더 이렇게 확실히 좀 와닿긴 하던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확실하게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윤희석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사법 공약인데 검찰 관련 공약으로 자꾸 프레임이 짜여져서 저희가 좀 당황을 했고요. 이거죠.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면 검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. 그런데 그런 걱정,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하시는 중에 이제 검찰권을 마치 강화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방점을 검찰권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권을 독립시킨다.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.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압력과 수모를 아마 잊지는 못할 것이고 개인적인 은원관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나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아시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나온 공약이에요. 이것은.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얘기했습니다. 문민 통제가 안 된다는 측면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면은 지금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국회 통제를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통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. 예, 자, 시간이 5초밖에 안 예. 남아가지고 더 법무부 장관 수사주의권은 2부에서 나중에 이어가도록 얘기할게요. 하시죠. 예. 네, 1번지 똑똑 이어가겠습니다. 아까 윤희석 특보 말씀하다 마셨죠? 계속하십시오. 네, 어제 발표된 그 사법 관련 공약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 개혁이 예. 아니고 사법 개혁이다. 예. 예. 말씀드렸고 예. 그 예산 독자 편성권을 말씀을 드렸고요. 검찰권 강화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주의권 얘기인데요. 예. 이걸 폐지하자고 공약을 내렸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독일, 일본, 우리나라 세 나라만 갖고 있는 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권을 보호하자, 중립적으로 만들어주자 이겁니다.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송범주 단장부터 먼저 말씀하시죠. 너무 검찰권을 비대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? 사실상 사법부 법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태 노무현 정권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계속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사법부를 독립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. 오히려 검찰권은 축소시키면서 분산시키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또 경쟁하는 구조 또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번 안은 아예 검찰권을 너무 비대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럼 검찰에서 다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법부의 통제 시스템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개혁의 방점이 지켜야 되는데 그 윤 후보님의 그런 개혁안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송범주 단장께서는 판사 출신이잖아요. 네, 판사 네. 그만두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? 제가 한 10년 좀 10년. 더 넘었습니다.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그때 당시 판사 하실 때 네. 그때 보았던 검찰권과 네. 지금 10년 후에 이 검찰권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? 더 커진 것 같습니까? 아니면 그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? 그때보다도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개혁을 했던 것이 그 법정에서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만 증거 능력이 있게 하자.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도 바꿨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형사소송법은 진일보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검찰권은 더 강력해졌죠. 예. 특히 윤 총장 시절에 그 사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면서 사법부의 모든 것들이 검찰에 넘어간 측면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구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. 사실은. 최 원장께서는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제 양쪽의 어느 쪽 입장 옳은지는 정확히 예.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
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 왔던 검찰 개혁과는 분명히 다르게 반대로 가겠다라는 예. 의지는 확실하게 세운 것 비치하다. 같아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, 사법 개혁 때 윤석열의 사법 개혁, 검찰 개혁의 양자 대립 구도로 간다. 결국 문재인 대 어떤 윤석열의 구도를 보다 좀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위한 그 전략적 의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날 아예 작심하고 했더라고요. 그 기자회견 갖고.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어때요?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정권 교체론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화끈하게 들리는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검찰공화국이라고 주장하잖아요.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는 공약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저는 좀 두 가지 면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 예산 독자적인 편성권은요. 일견 타당할 수가 있어요. 정부에 17개 외청이 있는데 거기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서가 검찰이에요. 다른 데는 다 독자적으로 해요. 경찰청 같은 경우도 독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. 근데 왜 안 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검찰총장이 예산 편성권 때문에 국회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예.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대략 정치권, 국회의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예산 편성권은 법무부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, 과연 검찰 독립을 위해서 옳은 길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편성권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잖아요.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에요. 민주당 설득하지 못하면 본인이 내놓은 공약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궁금합니다. 당장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. 그렇죠. 이 말씀을 이 공약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법원에서 검찰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느끼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 뒤에 정권이 얼만큼 검찰 뒤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뒤에서 초반에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윤석열 총장 들어온 이후로 얼마 지나서 조국 사태를 분기점으로 해서 검찰권과 정치 권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. 지금 검찰권을 어떻게 하겠다, 이게 확대냐 축소냐 하는 이 말 자체가 정치 권력이 검찰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인상을, 그런 생각을 그냥 자연적으로 갖고 깔고 하는 얘기예요. 예.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.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받았던 핍박을 가장 잘 느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공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마당에 다들 검찰공화국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텐데 대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 진정성을 믿어주셔야죠.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네, 우리 장성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검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법무부 장관의 그 추상적인 수사지휘권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구체적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지 못하도록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.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 문정부에서처럼 대통령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립하는 구도를 가졌던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? 그 전 총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색적인 경우거든요. 그래서 검찰권에 대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.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나 정치권의 몇 분들이 발언은 그렇게 했겠죠.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. 그런 와중에 있는데 굳이 윤석열 후보께서 적폐수사 정치보복이라는 언급을 하신 이후에 사법개혁으로 검찰공화국 얘기를 하셔서 안타깝다는 겁니다. 아니 말 몇 마디 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한 게 있었고 법원에 가서 그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. 저는 이제 그 논란이 계속 확대될수록 저는 사실은 윤석열 쪽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
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 거의 5년 내내 해왔던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개혁, 뭐 조국 사태 이런 걸 해오는 과정에서 중도층이 분노하고 2030도 분노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반문 정서의 한 복판에는 바로 검찰개혁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. 예. 적폐 수사는 적폐 어떻고 이 적폐자가 들어간 말이 반복될수록 중도층으로 자꾸 옛날에 악몽을 떠돌리게 해서 결국은 중도층 일부들이 상당 부분이 윤석열로 갈 가능성이 높다.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들이 점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결과들이 그런 나오지 고려가 않습니까? 있었겠죠. 그렇지 예. 않고서야 뭐 그냥 쉽게 공약 내걸겠습니까? 자, 첫날 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봤고요.